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4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통적 이론에서 관료제, 탈관료제 이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의 유기적 적응 구조는요, 조직 내 업무의 비정형화, 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에서 이 구조의 특징은요, 비계서제죠. 그래서 비계급 서열제 권한이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구조, 그래서 민주적 감독이라든가 창의성의 존중 등이 유기적 적응 구조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는요, 고객 지향, 고객 중심에서 변증법적 조직에서 정부 조직의 할거주의에 정책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고객을 조직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조직을 어떻다? 화이트의 고객 지향, 고객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얼리의 비개선적 조직은요, 어떻다? 개서제 완전 타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결정권의 이양과 고객의 참여,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치를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콜렌 비에스키는요, 목표 지향 관료제에서는요, 분화보다는요, 통합, 억압보다는 자유, 안정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관료제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화 대신 통합이다. 조정은 뭐냐? 베버의 이론은 분업화나 전문화를 도모하는 대비하여 이들은 전체를 중심으로 통합과 조정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기획관리 조직이나 위원회 조직 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합 조직 구조라는 것은요, 새로운 조직 형태는 사업 구조와 기능 구조를 결합시킨 일종의 혼합 구조의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식 조직을 들 수 있고요. 임시적이라는 것은 조직 관료제처럼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일이나 사건,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TF팀, 전담반이라든가 프로젝트 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중심 관료제라는 것은요, 관료제가 종전에는 조직의 최고 관리층만을 고려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랐으나 이제는 고객을 동료와 같이 다루어지고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제와 관료의 융화는 관료제의 목표 달성 극대화와 관료의 자기 실현이나 성장 욕구가 어떻다? 관료제 내에서 융화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관료제에서는 합리적인 규정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화를 통해서 내재화되고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통제를 강조하고, 이러한 것은 관료제에서 강조되는 높은 지위가 전문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관료제적 속성을 가진다고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따라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인간관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이론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어떻다?
비인간적 합리성과 기계적인 도구로서 관리하려고 하는 고전적인 과학적 관리 방법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감정, 정서 및 사회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고 관리에 있어서 인간주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조직 일원가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한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선 실험에 대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에는 노동자들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금전보다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기술적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적 요인인 직원 간의 인간관계보다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메이어의 학자의 인간관계학파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소 실험에서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요. 첫 번째는요. 조명과 작업 능률 실험은 1924년부터 1927년은 조명이 생산량에 차이를 주지 않았다. 2차는 전화계정기 조립 실험인데 1927년부터 1929년 12가지 변수의 휴식시간, 근무시간 등 근무자와 관찰자의 사회적 관계 향상이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3차 면접 프로그램은 1928년부터 1930년대 이것은요. 자녀 양육 문제 해결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이성보다는 감정, 행동, 태도, 생각뿐만 아니라 불만을 해소하고 부정적 태도를 바꾸어서 안정감을 심어주고 대립보다는 협력 태도를 갖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4차 건반 배선 관찰 실험은요. 1931년부터 1932년에는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선 실험의 결과는요. 노동자의 작업 훈련은 집단 내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크게 좌우하고 비공식보다는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 집단 내 인간관계는 비합리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노동자는 비경제적인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는 긍정적 동기 못지않게 효과적이라든가 인간적인 요인은 어떠한 관리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간관계에 우리가 영향으로 우리는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상호 집단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체계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변화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과거의 X, 이론적 인간, 미성숙된 인간관계로부터 Y, 이론적 인간, 성숙된 인간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환경적 요구, 자원, 조직의 목표, 조직의 크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속성, 서비스 기술, 직원 능력, 그리고 임금과 봉급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어떻다? 폐쇄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 인식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이론을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띠얼리 X, 띠얼리 Y. 그래서 특성은 살펴보자면은 X 먼저 살펴보자면은 원래 사람은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을 조금만
승진하고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책임지기를 싫어하기에 가능한 한 회피하고 야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일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Y의 이론은 노동이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책임 맡은 일을 완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창의력, 상상력, 지도력 등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방식의 X이론은 통제와 지시, 감독과 철저히 하고 물질적 보상과 수직적 조직 형태라는 것입니다. Y이론은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긍심과 위신을 세워주고 심리적 보상과 수평적 조직 형태라는 것입니다. 관리 전략에서 X이론은요, 규율과 물질에 의한 관리인데 이것은 경제적 보상 체계의 강화, 권위주의적 리더십, 상부 책임 제도의 강화, 조직 구조의 계층성, 공식적 조직의 의존, 직권 제어의 참여의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Y 이론은요, 심리적 성공감, 이것은 목표 성취 등을 부여하고 경제적, 인간적 보상 체계의 혼용과 민주적 리더십, 또한 분권화 권한의 책임,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평면성, 또한 비공식 조직의 활용, 그 다음에 MBO라는 것은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이것은 뭐냐면 과학적 관리 이론의 인간관계 이론은 모두 폐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두 이론의 중요한 점을 이제 비교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4-5의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먼저 구조적 측면은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인간관계 이론은 비공식 구조의 측면이다. 인간관의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적 인간관이고 인간관계 이론은 사회적 인간관, 이것은 참여의식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조직 간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인식을 했지만 인간관계 이론은 인간을 정서적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률 간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기계적 능률성으로 보았지만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방식은요,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요인의 제공과 인간관계 이론은 사회심리적 요인 충족으로 보았고, 조직관리 방식에서는 과학적 관리 이론은 권위적 관리,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민주적 관리,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구성원 간의 경쟁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보았고,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구성 간의 협동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체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요, 전통적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 환경의 영향만을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체계적 접근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 이것은 뭐다? 즉 부분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조직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모형들은요, 대체적으로 조직을 폐쇄적으로 보았으나 사회학의 구조 기능주의와
일반 체계 이론이 조직에 적용된 뒤에는 뭐다? 조직을 어떻게? 개방된 체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에서는 사회체계 유기적 조직 내에 하위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가 어떻게 사회 생존과 안정에 기여하는가를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의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복합체, 개체와 부분의 상호 연관성을 고찰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계 이론에서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방 체계라는 것은 다른 체계와 에너지, 정보, 자원들을 상호 교류하는 체계다. 폐쇄 체계는요, 외부 체계들과 상호 교류가 없거나 교류할 수 없는 체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체계 모형은요,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인식하는 과학적 관리법이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인간관계론과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톰슨의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이론에서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조직 내 하부 조직 간의 상호 의존성, 이것은 조직과 사회복지사 간의 연대를 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조직의 독자적 욕구 존재라는 것은 생존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 욕구다. 그래서 외적 욕구는 자원이라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기금, 이용자들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목표 변화라든가 리더십과 슈퍼비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로 볼 수 있는 외적 욕구이고, 내적 욕구는요, 통합, 조직 성원들 간의 충성과 헌신, 자원동원 개발 능력과 어떻다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홍보하고 자원봉사자의 확보 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의 세 번째, 조직 환경의 중요성은요, 어떻다?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자원의 확보, 자원을 여러 형태의 서비스 전환 등은 뭐다? 교환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톰슨의 체계 이론의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4개의 볼엔의 체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5가지의 하위 체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직이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모든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생산 하위 체계로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모든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역할과도 일맥상통하는 생산 하위 체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지 하위 체계라는 거죠. 이것은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안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을 공식화시키는 것,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 새로운 구성원을 선발하는 교육, 훈련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계 하위 체계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경계 하위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체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반응과 대응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직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뭐다? 적응 하위 체계다. 그래서 핵심에 변화하는 환경의 욕구에 반응하고
조직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조직 변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평가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내부 외부 평가는 조직의 적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관리 하위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하위 체계는요, 지금까지 제시한 네 가지 하위 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체계이다. 그래서 재구조화하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모든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요. 전통적 이론에서 개방적 체계 이론에서 조직군 생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시 조직의 생존 결정은 환경이다. 그래서 다인의 진화론은 특히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고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별 조직이 아닌 조직의 무리, 조직군 관심 등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선택되어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인 변이, 선택, 환경 변화에 유지되고 자원의 의존 이론, 정치경제 이론,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의존, 그리고 조직 운영에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중시하고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외적인 환경 요소에 의존하는 동시에 통제하고 조직은 환경의 의존성과 불합성을 제거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협력, 갈등 교약의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도 이론은요, 개방체계 이론은요,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규범이나 규칙들에 의해서 조직의 성격이 결정하고 제도 이론은 문화의 가치적 측면을 중시하고 분석 수준은 개별 조직이고 신제도 이론은 문화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분석 수준은 조직군. 그래서 조직의 동형화라든가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표 관리에서 살펴보자면요, 목표 관리는 MBO, 매니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 단위와 구성원들에게 측정 가능하고 1년 미만의 정도의 비교적 단기적 목표를 명확하고 체계 있게 설정하고 뭐다?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의 결과를 평가, 한리시키는 관리체계다. 이게 제2절 현대적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의 의의는 공식적 목표를 실체화하는 과정이며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관계의 규정, 참여와 상하협조, 환류 개선을 통한 관리체계, 관리계획의 개선, 조직 참여자의 동기유발, 업적평가의 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BO의 장점은요, 업무,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고요. Y 이론에 기초한 참여에 의한 관리, 조직의 민주화의 동기유발, 이것은 참여자는 상사와 부하 간의 이행의 증진과 의사소통의 질적 심화를 촉진시키고 조직의 내적 민주화를 발생시키고 계층 간의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표 관리는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상호 계층을 갖도록 유도하고 목표들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업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창안한 전통적 평가 방법의 결함을 개선하고 조직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이론에서 목표 관리에서 MBO의 단점은요, 폐쇄 체계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환경 요인을 무시한다. 그래서 목표 설정 및 목표 측정이 어렵고 단기 목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MBO의 실시 단계는 목표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실행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이론에서요, 에도크라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귀 기울여 주시면은요, 미래 조직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조어가 당면한 문제에 한해서 그때만의 임시 변통의 특별한 등의 뭐다 우리가 에드호크와 지배를 의미하는 코이시의 합성어로서 베니스는요, 문제 방법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이질적 집단으로서 조직의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관료자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및 혁신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에드호클라시에서요, 린트스 머그는요,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조직의 환경이 동태적이며 복합할수록 새로운 조직일수록 제품 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구성되었고 그 업무를 완성한 뒤에는 해체되고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재구성되는 임시 방편적 일시적 조직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료제의 반대 개념으로 관료제가 대규모성 그리고 복잡성, 표준화된 고정적 구조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요, 에도클라시는요, 융통성이 있고 적응도가 높으며 혁신적인 성격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